기록에 서 있는 셀트리온 향후 3사 합병에 대해서 항암제 브라질 입찰 수주 성공.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8월 첫날부터 좋은 소식이 나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브라질에서 흐주마, 트룩시마 입찰 수주 성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흐주마는 브라질 트라스투주맙 시장 80% 규모의 연방정부 입찰의 수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독점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트룩시마는 상파울루 등 주요 8개 주정부 입찰에서 수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중남미 지역에서 셀트리온의 의약품 직판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구체적으로 핵심을 살펴보기로 하면요. 첫 번째, 이 흐주마는 뭐냐면 여러분 항암제죠. 즉 유방암이라든가 위암 등에 사용되는 항암제입니다. 바이오시밀러죠. 특히 이 브라질 정부에서 작년에는 두 군데에다가 수주를 줬거든요. 그런데 브라질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단독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계약을 체결을 했죠. 브라질 연방정부 시장, 이건 뭐냐면 공공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질 공공시장에서 독점 공급하게 되었다. 즉 시장을 구분을 한다면 민간시장과 공공시장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약 80%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룩시마 같은 경우 역시 8개 주정부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을 했잖아요. 트룩시마는 역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주로 혈액암에 쓰이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에서 렘시마가 지금 3월부터 직판을 시작을 했고, 6월 달에는 트룩시마, 7월 달에는 흐주마까지 콜롬비아에서 직판을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3분기부터 페루, 칠레에서도 직판을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요, 그동안 주력 시장이 미국과 유럽 시장이었잖아요. 여기서 중남미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중동과 아시아 등으로도 확대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고, 과연 그렇다면 브라질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흐주마, 유방암하고 위암이잖아요. 이 부분의 시장과 그리고 또 트룩시마의 시장이 얼만큼 크기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브라질 시장이 남미 시장에서는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 베이스는 정확하게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현지 보도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약 700억 정도 규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흐주마 부분이죠. 특히 흐주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0%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공급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0% 전부 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시장에 전부 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공급을 한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이 흐주마 부분은 브라질 쪽에서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주와 더불어서 수치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 플러스 3.94% 상승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플러스 4.93%, 제약은 플러스 4.8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림상으로 주가의 상황들을 보시면 내려가는 쪽보다는 올라가는 쪽이 혹이 크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본격적인 합병 작업에 시작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주회사인 홀딩스, 그리고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 3개를 합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회사 셀트리온 홀딩스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비율은 1대 0.25 그리고 0.5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11월 1일자로 합병이 되는 것이죠. 이 합병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셀트리온 홀딩스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홀딩스라는 회사가 셀트리온의 지분을 25.14%, 헬스케어 지분을 25.69%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이 지분은요, 스킨큐어가 가지고 있는 지분, 그리고 또 기존의 지분을 합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이 지분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분율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처음에는 이 홀딩스하고 헬스케어 홀딩스, 이 두 개의 홀딩스 지주회사끼리만 합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정에 없었던 스킨큐어까지 함께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스킨큐어를 합병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법 제18조죠. 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기존 지주회사가 비상장 신규 편입하는 경우 지분 50%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킨큐어를 빼놓고 지주회사끼리 합병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 스킨큐어를 50%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합병한 셀트리온 홀딩스는 스킨큐어 지분 50%를 새로 취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최소 5,10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5,100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감안했을 때 50%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스킨큐어까지 함께 합병을 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부채 비율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지난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홀딩스의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요.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가 안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쳐버렸죠. 그러면은 홀딩스의 지난해 부채 비율이 193.2%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는 세운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0.1%밖에 안 됩니다. 부채 총계가 45억이고 자본 총계가 3조 1560억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개를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다운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합병한 셀트리온 홀딩스는 부채 비율이 확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주회사로서의 위치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번 지주회사와 그리고 스킨큐어의 합병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습 게임이죠. 본 게임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의 합병이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추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간단해지는 것이죠. 서정진 회장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11월 1일 날 합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회사가 하나만 있는 것이죠. 예, 세 개를 합병을 해서 셀트리온을 존속시키고 나머지를 다 합병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신설법인을 만들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셀트리온을 존속을 시키고 나머지를 합병시키는 이러한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들을 즉 상장되어 있는 이 세 개 회사를 합병시키는 것을 12월 30일까지 할 것인지 내년에 넘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 작년에 발표할 때는 올 연말까지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뭐 긍정적인 것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이죠. 일감 몰아준다, 그 다음에 뭐 분식회계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시가총액이 커지기 때문에 시가총액 2위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패시브 자금들은 시가총액이 커진 종목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승계 문제에 대해서 간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과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이 있죠. 재고 부담입니다. 재고를 모두 셀트리온 이 한 회사, 합병한 한 개의 회사가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고 부분들도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이것이 매출로서 나가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배 구조의 문제잖아요. 전문 경영인 체제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 빼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또 의문시스러운 것이 바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긍정적으로 3사를 합병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공정거래법 상으로 봤을 때 현재는 25% 정도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30% 수준으로 높여야 돼요.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합병된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의 지분과 헬스케어 지분을 25.14%, 25.69%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년이 되게 되면 30%로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회사들 세 개를 다 합병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그리고 스킨큐어 주식 요거는 통합법인 주식으로 바뀌잖아요. 이 주식을 셀트리온 홀딩스에다가 현물 출자를 해버리면은 30% 지분율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통합을 시킨 다음에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통합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30% 지분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정진 회장의 현물 출자를 통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세금 문제죠, 여러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주가를 안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문제는 뭐냐면은 서정진 회장의 양도소득세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으로 봤을 때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세 이연 제도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 자,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세웠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제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양도 차익에 관한 세금 납부를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식을 안 팔고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죠. 서정진 회장이 이걸 처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문제 이것 때문에 주가를 안 올린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증여세 문제죠. 만약에 서정진 회장 아들에게 홀딩스 지분을 증여를 할 때는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은 언제쯤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주회사의 가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죠. 이 지주회사 가치는 그 아래의 통합상장사 즉 3사를 모두 합병을 시킨 다음의 회사죠. 셀트리온이죠. 이 시장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의 시장가가 낮을 때 이때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주사 자체를 상장을 시킵니다. 즉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죠. 이것이 1배 미만일 때가 지분 승계에 유리하다. 당연히 그때가 가격이 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연 이것이 언제 실행이 될 것인가죠. 이번에 합병하면서 그러면은 서정진 회장이 주식을 아들한테 다 넘기나요? 두 아들이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증여를 할 때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언제 증여를 할 것이냐? 그 타이밍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할 것이냐? 이번에 합병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할 것이냐 5년 후에 할 것인가 내년에 할 것인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서정진 회장의 아들들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지만 이미 이사회에 다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굳이 없더라도 지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을 넘겨준다? 이것은 아직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측면에서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사 3개사를 합병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합병을 반대를 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문제죠. 소액주주 비율을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약 63%, 헬스케어가 52%, 제약이 45%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총에서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합병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주식 매수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그 돈을 낮추기 위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안 올린다 끌어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면은 안 좋게 되면은 오히려 합병을 반대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합병해도 별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합병 반대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만 주식 매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란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부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3.94% 상승이고요. 외국인들이 167억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주가가 오랜만에 좀 상승을 크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워낙 크게 빠진 상태였죠. 여기서 더 내려가 봐야 금방 이 가격은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가격대이고요. 최근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면은 공매도가 뭐 크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죠. 특히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빠지니까 공매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들이었잖아요. 오늘은 공매도가 15,000주 정도 나온 상태였고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63,000주 매수 우위, 기관들도 83,000주 매수 우위를 보이고 개인 쪽에서 146,000주를 매도하는 모습이었죠.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아침부터 골드만삭스, UBS 쪽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와 CS 쪽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아침에 딱 나온 상태고 오후장 가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외국계 창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헬스케어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강한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외국인들 217억 매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 공매도는 오늘 15,000주가 나온 상태고요. 외국인들 19만 4천주 매수, 기관들 14만 3천주 매수였고 개인들이 33만 5천주 매도하는 모습. 창구별로 보면 JP 모간이 또 움직이죠. 오늘 11만 6천주를 매수를 했고요. UBS 쪽에서 약 7,300주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는 아침에 맥쿼리가 8천주 정도 나온 상태였죠. 따라서 헬스케어도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하락 쪽보다는 위쪽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겠습니다. 제약도 오늘 4.82%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외국인들 82억 매수 우위를 보인 상태고 공매도는 12,000주, 외국인들 57,000주 매수, 기관들 11,000주 매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창구별로 보면 JP모간이 24,000주를 매수를 하고 CS, 메릴린치, UBS 쪽에서 아침에 약 8,200주를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특히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 역시 어느 정도 규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특히 지금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수주라든가 또 실적과 직결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바닥의 확인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합병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해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는 합병이 어떻게 보면은 출발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 여기서는 이제는 뭐 기다려야죠. 감사합니다.